마지막 정책 검증 순서, 자,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이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희들이 참 집권을 하게 되면 담뱃값 인하, 유류세 한 50% 인하, 통신비 한 40% 최대 인하, 그리고 김영란법 10.15로 개정하고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한 7조 2천억 정도의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15조 원대의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득 양극화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2,000개가 되고 그 해외에서 지금 일자리가 34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보다 국내 사내 유보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기종노조 폐해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 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그 임금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을 하는 이런 제도 노동 이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정책을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맡겨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악순환 구조, 강성기종노조 폐해, 노동 유연성을 완화를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또 기업의 모든 규제를 좀 확 풀어가지고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경제 철학,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하고는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 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길을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억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후보, 자, 시간 아니, 쓰셨습니다.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토론 태도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됐다니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왜 그런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 놔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법에 과연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다시 덜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어? 딱 하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 지금 6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은 오늘 또 뭐 책임지라 뭐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에?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못다한 말씀은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또 토론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저하고 토론할 때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무슨. 6천만이 넘으면 그 자영업자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2006년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비행기 조종사 파업 문제하고 병원 파업 문제로 그게 이제 파업을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560만 자영업자 아니, 들으시면 내가 들어보세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 비유를 그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한항공 그 노동사 노조가 민주노총인데 한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길게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뭐 1억 한 8천만 원 연봉을 받으시니까 예. 나 그 파업하는 거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연봉을 그래 받았으면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우리 홍 후보님 플래카드 중에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기업의 길을 살리겠다 그러시는데 네. 홍 후보님 말씀하시는 길을 살려야 될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재벌, 중소기업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의 길을 살리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제가 예. 공정한 시장 경제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재벌 기업하고 협력업체가 가불관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예. 가불관계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공정한 시정을 해야죠. 예컨대 단가 후려치기 그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그 뭡니까 기술 뺏드는 거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그 뭡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그 정부에서 좋습니다. 도입을 했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재벌들이 보면 그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계열사의 일감을 거기다 다 몰아주고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네.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그거 겁니까? 내가 저는 아예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런 계열사를 못 만들도록. 아니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고. 아니요,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그걸 안 전체 되죠. 일감을 다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요 기업의 가치를 엄청나게 그냥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재벌들이 아주 그 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러고요. 우리 홍 후보님 다른 거 담배값 같은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홍 후보님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시킬 방법은 뭡니까? 그냥 기만 열심히 살리면 됩니까? 아니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죠. 해외 나갔던 기업을 또 돌아오게 하고 또 요 트럼프처럼 예. 법인세도 법인세 내리고. 나는 내리는 게 아니고 예. 현상 유지는 하자 이겁니다. 예. 현상 유지는 하고 다른 분들은 법인세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현상 유지는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노조는- 기업의 규제를 좀 없애고 강성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 그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 홍 후보님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요. 홍 후보님 갖고 계시는 정책 중에 서민 정책 한 가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서민 정책 자, 죄송합니다. 아까 홍준표 다 후보 했죠. 시간 다 지금 예? 쓰셨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요? 유류세 인하.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다 쓰셨다고 네, 제가 지금 담배값, 말씀드렸죠. 유류세 이런 자, 거요. 유승민 후보 지금 사회자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12초 남으셨습니다. 아니, 저한테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다른 문재인 후보 아까 심상정 후보 시간 오버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더니 예? 예, 그렇지 않고요. 자, 말씀하시죠. 홍 후보님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서민 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홍 후보님께서 과연 서민 대통령을 그러시는데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끝나고 난 뒤 내 이야기를 해주고. 예, 자,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그 일을 맡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보다 권한이 강화되고 대신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독립성 강화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 후보님이 이제 공약집을 좀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예, 그 방향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 네. 세 가지 방향 다. 네, 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그 강화된 그 권한 중에서 기업 분할 네. 또는 그 재벌 계열 분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직 내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안 후보님이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잘 보겠습니다. 또 제가 홍 후보님 공약집을 보니까 둘째 자녀 출산할 때 네. 1,000만 원, 예.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할 때는 1,000만 원에 더해서 이제 대학교 등록금까지 100% 지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그 가정 형편에 따른 그 고려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 부자든 또는 형편이 어려운 분이든 다 해당됩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가 서민복지 정책을 씁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하도 인구 절벽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홍 후보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에게 무상급식 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파퓰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홍 후보님 이 공약이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파퓰리즘이라고 한 게 아니고 무상복지 퍼주기,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이 급식비를 냅니다.
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내는 게 97%가 냅니다. 불과 3%만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급식비를 일반적으로 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조금 그런 취지에서 내가 논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벗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접근한 게 아니고, 이건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좀 하자 이래서 내가 그래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퓰리즘인데요. 포퓰리즘이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내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만약 안 후보님이 경제 공약은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안 후보님이 공약을 내가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네. 저는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 후보님께서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도 질문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정말 서민 정책이 담배세, 유류세 말고 근본적인 서민들 소득 증대 대책이 뭡니까? 그게 일자리 대책이죠. 결국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복지죠. 서민 그러니까 소득 증대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 만듭니까? 그게 기업 기살리기 아닙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 복지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대기업은 일자리 못 늘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은 못 늘린 게 아니라 자, 해외 투자를 홍준표 많이 안철수 했죠. 후보 지금 시간 다 쓰셨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도는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하고는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 자동차 대기 마지막 정책 검증 순서. 자,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이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희들이 참 집권을 하게 되면 담뱃값이나 유류세 한 50% 인하, 통신비 한 40% 최대 인하, 그리고 김영란법 10.15로 개정하고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한 7조 2천억 정도의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15조 원대의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득 양극화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길을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예?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억지 그렇게 살지 토론하는 마시고요. 거는 적절치 예?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지 마시고 생각하는 거는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그 국회에 맡겨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악순환 구조, 강성귀족노조 폐해, 노동 유연성을 완화를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또 기업의 모든 규제를 좀 확 풀어가지고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경제 철학,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독일은 스웨덴 그래, 불란서는 불합리한 일찍이 노조는 망했어야 아니죠. 되는데 아니죠. 그 독일은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불합리한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돼 있고 기업이 보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2,000개가 되고 그 해외에서 지금 일자리가 34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보다 국내 사내 유보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귀족노조 폐해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 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그 임금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을 하는 이런 제도 노동 이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정책을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